닥터군 채널에 우리나라의 가장 잘생긴 한의사 배한호 원장님 모셨습니다. 예! 출연하게 된 한방내과 전문의 배한호입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젊음을 유지를 할 수 있을까? 그것도 그렇죠. 쉽게 쉽게. 어렵지 않게 내가 스스로 거기에서 이제 오늘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세 가지를 있죠. 배한호 원장님이랑 같이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릴까 해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 2010년대, 20년대 끝없는 연구들을 통해서 정말 이제 열량을 줄이면 줄일수록 근데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대략 12%, 15%만 줄여도 건강이 굉장히 개선되고 그다음에 생물학적 노화가 느려졌다는 게 입증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간헐적 단식. 결국은 이것들이 다 저탄고지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혈당을 조절하는 목표가 그렇죠. 네, 원리이기 때문에 네. 그래요. 이제 간헐적 단식의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거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현재 한국인들이 아마 16대 8. 제일 많이 하시는 게 16대 8. 네. 그러니까 저녁을 오전 정오에 12시에 식사를 하시고 저녁 저녁에, 8시에 드시고 가운데 양쪽은 공복을 유지하시고 그죠? 우리나라가 네. 제일 아마 많이 하시는. 그렇죠. 그리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12대 12 이것도 있어요. 12시간 공복하고 12시간 또 12시간. 5대 16시간. 5대 2도 있어요. 5대 2. 5일은 먹고 그다음에 이틀은 급격하게 이제 열량을 확 줄여서 줄이시고. 이렇게 드시고 이제 이런 방법이 것들이 굉장히 있는데 많죠. 근데 이제 뭐 이 간헐적 단식에 대한 스토리나 뭐 방법에 대한 거는 굉장히 이미 너무 몇 년 전부터 그렇죠. 많이 나와 있고 책도 너무 많은 서적들이 있어서 뭐 거기에 대해서 뭐가 좋다 이거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노화를 천천히 젊음을 유지하는 그렇죠. 입장에서 이 간헐적 단식이 도움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12시간을 공복을 유지하게 되면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혈당이 떨어지게 돼요. 근데 우리 몸에 에너지로 쓰는 게 주로 뭐 있죠? 탄수화물, 지방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은 첫 번째로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써요. 먼저 소모시키니까. 그래서 막 쓰다가 걔가 딱 떨어지면 지방에 있는 에너지를 꺼내 쓰기 시작해요. 그래야지 근데 체지방이 감소를 해야지 우리가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죠.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어서 건강하게 이렇게 나이를 들어갈 수 있는데 또 우리가 이제 혈당 하면 나오는 말이 인슐린. 그렇죠. 인슐린이 혈당을 나오잖아요. 적절하게 유지해 주는 네. 거니까.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당이 많은 음식을 계속 먹게 되면 인슐린이 그때마다 계속 올라가게 되고 그런 상황이 계속 쉴 새 없이 그렇죠. 우리 체장이 혈당을 계속 떨어뜨려야 일을 되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인슐린 저항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서 또 하나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우리가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성장 호르몬 이런 게 필요해요. 그렇죠. 적절하게 밤 성장 12시에 호르몬이 나온다라는.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근데 우리 키가 다 컸잖아요. 그렇죠. 20살 전까지는 근데 키를 크게 하다가 성장 20살 이후가 되게 되면 네. 적절한 인체의 어떤 그 생체의 어떤 그 리듬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장 호르몬이 여러분이 운동할 때 근육을 만들고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고 재생을 시키고 리페어 모든 걸 고쳐주고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실제로 클리닉에서 노화 이런 클리닉에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성장 호르몬을 주사로 어른들이 많이 애들만 맞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많이 그런 맞더라고요.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 내재된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되게 하려면 이 혈당이 높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혈당이 떨어져야지 이런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이 되고 성장 호르몬도 분비가 잘 되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게 이 젊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간헐적 단식이 필요한 어떤 그 원리를 설명하는 것 중에서 자가포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자가포식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자가포식은 우리가 이제 영어로 오토파지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잡아먹는 스스로 잡아먹는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몸에서 세포가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노폐물도 쌓일 거고 한 번씩 뭐 세포가 잘못된 어떤 이제 그런 패스웨이로 돼서 잘못된 뭐 세포들이 생길 수도 있고 대표적인 게 암이나 염증이잖아요. 그렇죠. 제일 무서워하는. 그런 것들을 내 세포 안에서 자가적으로 없애서 청소를 시키는 기능이에요. 회복을 시키고. 근데 이제 이게 16시간 정도의 공복을 유지하면 이런 이제 오토파지 기능이 굉장히 잘 일어난다고 돼 있는데 이게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렇죠. 요즘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염증성 질환들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뭐 크론십병, 궤양성 대장염뿐만 네. 아니라 뭐 퇴행성 관절염, 루마티스 여러 관절염, 가지 면역 질환들. 면역 질환들, 그러니까 진짜 요즘 심각한 뭐 아토피, 알러지, 아토피, 막, 알러지, 그렇죠. 막 이런 것들 같은 이런 염증성 질환을 이제 치료하는데도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요. 신경계 노화 관련된 파킨슨이라든지 알츠하이머. 루게릭이라든지 맞아요. 알츠하이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연구로도 굉장히 많이 이어져 있고 간헐적 단식이 그 공복을 유지하면서 인간한테 줄 수 있는 이로움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포커싱을 할 거는 단식이라는 단어보다는 사실은 그 혈당을 혈당 떨어뜨리기 유지, 위해서 적정 혈당 유지. 그러기 위해서 공복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줘야 된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조금밖에 안 먹는데 뭐 괜찮겠지 하면서 굉장히 조금 제가 좀 그래요. 이제 그렇게 먹는 것보다는 딱 시간을 정해놓고 아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대 라이프 스타일 패턴에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6시, 7시에 저녁을 먹는 사람이 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8시에 여러분 식사를 하시고 그 뒤에는 웬만하면 야식이나 다른 걸 아예 드시지 일절 마시고 드시지 마시고 아침에는 사실 물이나 블랙커피 같은 거 드셔도 돼요. 그렇죠, 그리고 뭐 아침에. 캐모마일 차 이런 거 먹어도 돼요. 그런데 대신에 뭐 당이 들어있는 단 음료나 식사는 편의점에서 사실 액상과당 음료 이런 거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대신에 이제 점심시간 때 식사하시고 그렇죠. 그 정도가 되면 굉장히 어렵지 않게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렇죠. 혈당을 유지하면서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살이 찌는 이유랑 혈당이 들쑥날쑥하는 이유가 흔히 그래서 많이 먹어서 살이 찌고 혈당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공복을 유지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다라는 개념에서 본다면 공복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 하나 더 좀 팁을 드리자면 근데 내가 좀 더 지방을 확실하게 연소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침 공복에 운동까지 좀 같이 하시면 훨씬 좋기는 해요. 전날 하지만 남아있던 단 지방을 이거는 그 드시는 두 끼에 단백질이나 다른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근손실만 일어나게 돼요. 그렇죠. 근데 또 한 가지 네. 궁금한 것은 모든 방법이 이렇게 이제 이로움만 있느냐 또 이제 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단 말이죠. 네. 모든 사람한테 좋은 단일한 시기라는 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간헐적 단식의 가장 큰 나쁜 점은 간헐적 폭식입니다. 그러니까 실컷 참고서는 네. 12시에 먹는 건 그래도 드시는데 저녁 8시에 이제 맞아요. 못 먹었던 네. 거를 이제 이렇게 많이 먹게 되시는 그 충동이 있죠. 맞아요. 우리 몸에서는 이제 이런 이제 그러니까 식욕을 이제 조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 호르몬, 식욕 조절 호르몬들, 뭐 렙틴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들어보셨잖아요. 뭐 인슐린, 렙틴 이런 호르몬들뿐만 아니라 우리 뇌에 식욕포만 중추가 있어요. 뇌 중에서도 배고픔을 관장하는 그 중추가 있는데 그런 아이들의 바이오리듬이 깨지면서 이게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더 망가지는. 대사가 무너지고 머리에서는 이 친구는 뭘 잘 나한테 공급해주지 않아. 들어왔을 때 보관을 잘해야 보관을 돼요. 해야 돼. 오히려 지방량이 늘어나는. 네, 막 그런- 분명히 간헐적 단식을 했는데 살이 더 찌고 있고 배가 더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단식을 해서 공복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대신에 그 먹는 시간에 마음껏 드시라는 건 아니라 정해진 그렇죠. 양을 그리고 양질로 드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저녁이 거예요. 항상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 간헐적 단식도 또 어떤 어린이라든지 당뇨 환자 분들은 또 조심해야 되지 않나요? 예, 이거 자체가 혈당을 유지해야 되는 건데 당뇨 환자분들은 사실 혈당을 좀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죠. 그래서 약을 쓰기 때문에 너무 그걸 굶어버리면 저혈당에 그렇죠. 빠진다거나 아니면 너무 그 약을 써야 되는 타겟을 그러니까 혈당 수준을 잘 그렇죠. 정할 수가 없어서 위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장기잖아요. 잘 먹어야 되니까 네, 무조건.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한테 엄마 아빠가 하면서 애들한테 이거를 시키시면 안 돼요. 그거는 아니에요. 네, 그거는 안 되고 그리고 또 임산부, 수유부 같이 열량이 많이 그렇죠. 필요하신 분들 뭐 이런 한참 분들도 아기도 키워야 하시면 안 되고. 되고 특히 조심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간헐적 단식과 혈당을 조절하는 건 사실은 우리가 다이어트 기반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방을 조절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이미 날씬하고 맞아. 체지방도 없는 특히 그런 분들이 하시게 되면 근데 그 중에서도 노인분들 어우 네, 위험하죠. 노인분들은 이미 네.
혈당 조절 능력이 췌장의 점점점 기능이 떨어져 떨어지니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 체지방량이 없고 근육량이 더 없으신 마르신 노인분들은 사실 이 간헐적 단식 중에서 특히 너무 당을 절제하시는 거는 그렇죠. 몸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 그렇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약을 드시는 분들 특히 왜냐하면 이렇게 그렇죠.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이런 뭐 우리가 말한 나트륨이나 칼륨이나 이런 미네랄의 밸런스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그런 예민한 환자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신장 그죠? 신장이랑 심장 심장 이렇게 안 좋으신 그런 분들. 분들도 주의가 피하셔야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로 볼 때는 이제 소아 청소년기는 아닌 것 같고 20대부터 한 65세 정도에서 또 본인의 주치의가 있으면 의논을 하셔서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이렇게 바쁜 현대인 입장에서 어렵죠. 내가 도시락을 가지고 싸들고 다니지 않는 이상 그게 어려울 수 있어서 영양 불균형이 사실 이 식단의 좀 큰 문제이긴 해요. 하나는. 그렇죠. 전반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주로 좀 부족해지는 게 단백질이 이제 좀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고 깨지는 비율이 많으면서 이제 근육량이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르신 같은 경우는 더 이제 성인들께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다른 심혈관 질환이나 여러 가지 합병증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균형 잡혀서 그러니까 내가 계획적으로 딱 비율을 해서 어떤 음식을 먹겠다는 식단 전도를 짜놓지 않고 그 시간에 있는 걸 내가 먹겠다 하면 이건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 이 간헐적 단식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영양이 깨지게 되면. 근데 이게 갑상선 호르몬 자체도 우리가 이제 성장 호르몬처럼 신진대사를 그렇죠. 강요하잖아요. 유지를 하죠. 체온도 그래서 유지를 저희가 하고 갑상선 저하증 이런 분들 보면 막 살이 찌게 되고 되고 머리카락도 푸석푸석하고 빠지게 막 되고 붓고 힘도 없고 붓고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꾸 이제 고혈당이 되고 이러신 분들이 그러니까 당이 높은 음식을 계속 드시면 고혈당 유지되신 분들이 막 흡사 이런 갑상선 저하증 환자분들 같은 그런 신체 증상들이 많이 나타날 나타나게 수가 돼요.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생기면 이제 체지방이 자꾸 쌓이게 되고 렙틴 호르몬에 대한 이런 이제 저항성이 생기면서 오히려 더 비만이 생기는 과정이 그렇죠. 되는 거죠. 네. 몸이 이제 살찌는 체질로 바뀌는 거죠.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로 점점점.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은 정말 이제 다시 정리를 하자면 해야 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영양 그 균형 식단을 굉장히 잘 짜서 해야 된다. 하지만 그 자체 프로토콜 자체는 굉장히 몸에 좋은 거다. 그렇죠. 간헐적 단식이 뭐 내가 살을 빼려고 한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간헐적 단식은 나를 건강하게 건강하고 젊음을 유지하기 유지하게 위해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대신에 하지만 그 단점들 이제 대표적인 영양이 부족할 수도 그쵸. 있고 또 폭식을 잘못하면 유발할 수도 있고 이런 그렇죠. 것들에 대한 좀 도움이 되는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내 생활에서 제일 손쉽게 그렇죠. 일상으로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 되면 이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런 좋은 정보들 함께 나눔을 우리 배아노 원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